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선입니다. 오늘은 발해봉 철쭉을 보러 다녀온 지리산 서북능선 23km 종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쭉을 보러 갔었지만은 정말 철쭉보다 더 멋진 일출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황홀했던 산행이었습니다. 와, 은하수가 보이네요. 우와, 은하수 보여. 네, 보신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철쭉과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출, 그리고 지리산 주능선까지 정말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거리 자체가 너무 길고 좀 종주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쉽지 않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좀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난이도는 매우 힘듦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종주 중에서는 굉장히 좀 비교적 쉬운 편인 것 같습니다. 초급 종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세한 건 뒤에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도는 특별 많이 험한 구간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리산 치고는 꽤 험합니다. 특히나 고리봉에서 세걸산까지 구간이 조금 험해요. 접근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 일단 성삼재는 동서울에서 밤 12시에 바로 가는 버스가 있죠. 그리고 날머리에서 인월터미널이 굉장히 가까워서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만한 접근성인 것 같고요. 저는 안내산악회를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풍경은 진짜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만복대 부근에서 일출을 보게 되실 건데 만복대 일출도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지리산 주능선도 너무너무 멋있고 지리산 서북능선 자체도 너무 예쁘고요. 특히나 5월에 철쭉 정말 볼 것이 많은 코스입니다. 네, 5월 5일 기준 철쭉 개화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팔랑치 부근은 거의 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덜 핀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 주말까지는 꽤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부은치 부근에는 철쭉 군락지가 있는데 그 군락지는 완전히 만개했고요. 그 외에 부은치에서 팔랑치까지 가는 철쭉 터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한 20-30% 밖에 안 펴서 이 부분은 다음 주까지도 꽤나 예쁜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해봉 정상부 철쭉 철쭉은 아직 10% 정도밖에 개화를 안 해서 다음 주나 돼야지 철쭉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철쭉 산행 시기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하면요. 이 사진은 저는 5월 5일 어린이날 다녀왔는데 이날 날이 정말 맑았습니다. 육안으로 은하수가 보였고요. 정말 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이 많았는데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포토체일성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만복대에 올라가는 길에 여명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붉게 타오르는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 사진은 반야봉과 샛별의 모습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샛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샛별일 거예요. 여명과 반야봉이 어우러져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왔네요. 이 사진은 동틀 무렵에
북쪽 방향, 그러니까 덕유 능선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이 사진도 북쪽 방향인데 아마 여기는 합천 가야산 같아요. 그리고 일몰 직전에 천왕봉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철쭉철이어서 썸네일을 철쭉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진이 너무 멋있어서 이 사진을 썸네일로 썼습니다. 나오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살짝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는 태양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나온 이후의 모습이고요. 지리산 주능선과 더불어서 정말 멋진 일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리산 만복대의 사진이고요. 만복대 뒤로 천왕봉과 그리고 해가 완전히 올라온 모습입니다. 만복대에서 북쪽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바래봉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멋진 산그림애들을 볼 수 있었고요. 정령치의 풍경입니다. 여기 반야봉과 지리산 주능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고리봉의 모습이고요. 고리봉 이정목을 찍은 사진인데 지리산 주능선 덕분에 멋진 사진이 나왔어요. 이 사진은 부운치 지나서 팔랑치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고요. 현재 철쭉 개화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팔랑치죠. 여긴 부운치에 있는 철쭉 군락지이고요. 이곳이 철쭉이 가장 많고 현재 이 부분에는 철쭉이 만개를 했습니다. 철쭉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철쭉의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이파리의 상태가 굉장히 생생해요. 이 사진 팔랑치에서 바래봉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팔랑치 철쭉도 볼 수 있었습니다. 팔랑치에서 철쭉과 그리고 지리산 천왕봉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팔랑치에서 서북능선과 철쭉을 같이 찍어본 사진입니다. 정상부에 다 와서 찍은 지리산 서북능선이고요. 여기가 만복대, 여기가 고리봉, 아마 여기가 세걸산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팔랑치와 함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찍어본 사진이고요. 요 만복대에서부터 넘어서 여기까지 넘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서북능선 종주죠. 바래봉에서 찍어본 지리산 천왕봉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 월평마을 다 와서 찍은 세 그루의 나무인데 나무가 꽤나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월평마을 내려와서 논을 찍어본 사진인데 논의 이 학이라고 하나요? 이 새가 멋있어서 좀 찍어본 사진입니다. 그러면은 찾아가는 길 먼저 설명해 드리면 들머리는 성삼제입니다. 여기 성삼제이고요. 주소는 언제나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고요. 성삼제에서 보통 노구당 방향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 성삼제에서 100m 정도 북쪽으로 도로로 따로 올라가면은 왼쪽으로 빠지는 산길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접어들면 이제 길 잊어먹을 일은 없습니다. 고리봉, 만복대, 고리봉이 두 개입니다. 또 한 번의 고리봉, 그리고 세걸산, 그리고 바래봉, 그리고 덕두산 지나서 월평마을로 하산하는 코스인데요. 여기 바래봉 덕두산까지는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이정표도 잘 돼 있고 길을 잃어버릴 구간은 없는데 여기 인월 쪽으로 내려오는데 끝에가 좀 이정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가실 분들은 영상 보고 가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 성삼제 같은 경우는 동서울터미널에서 밤 12시에 버스가 있잖아요. 대중교통이 있잖아요. 그거 타고 오시면은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날머리에서 인월터미널까지가 한 1km 정도밖에 안 돼서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쭉 보러 가실 분들을 위해서 좀 코스를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철쭉이 가장 예쁜 곳은 여기 팔랑치가 철쭉이 가장 예쁘고 그리고 부운치는 두 군데입니다. 여기 부운치가 있고 여기 부운치가 있는데 두 번째 부운치 부근의 철쭉이 굉장히 예뻐요. 여기 철쭉 군락지가 큰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랑 부운치에서 팔랑치까지가 철쭉 터널이 꽤나 볼만합니다. 그래서 철쭉을 보러 가실 분들은 팔랑치에서 여기 첫 번째 부운치 여기까지 가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요 두 번째 부운치까지 가려면 꽤 가파른 오르막을 한번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가치는 없는 것 같고 요 정도까지는 와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보통 바래봉 가는 가장 많은 코스를 용산 주차장에서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바래봉만 왕복하는 거는 사실 철쭉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팔랑치는 꼭 봐야 되고 저는 되도록이면 부운치까지도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산행 난이도는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매우 어려움입니다. 산행거리는 23km, 한 11시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온 안내산 하키는 13시간을 줬는데 보통 한 11시간쯤 되니까 거의 대부분 완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하고 와도 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8시간 30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최고 고도는 만복대가 1433, 그리고 상승 고도는 1317인데 이거는 램블러 기준이고 저는 가민도 쓰는데 가민은 상승 고도 한 1600 찍히더라고요. 코스별로 좀 말씀드리면 성삼제에서 만복대까지는
보시면은 오르내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시작고도가 1000이 넘고 만복대가 1400인데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 초반에 힘이 있고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이어서 크게 힘들지 않고요. 만복대까지 한 2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만복대에서 여기가 정령치 그리고 고리봉까지는 여기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정령치에서 고리봉까지도 조금 가파른 구간도 있는데 많이 가파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왔다 올라가는 구간, 여기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세걸산까지 한 이 정도가 세걸산이거든요. 여기가 봉우리를 한 7, 8길 넘는데 코스도 험하고 오르내림이 계속 반복돼 갖고 여기가 좀 지치더라고요. 저는 부운치 정도에서부터밖에 안 가봤잖아요. 부운치에서부터 바레봉까지 진짜 길이 편하거든요. 전 그거 예상했는데 그렇게 쉽진 않고, 여기는 진짜 좀 많이 좀 험하기도 하고 업다운이 꽤나 심해서 좀 고생할 수 있고요. 세걸산에서 부운치까지도 꽤나 험한 구간도 있고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근데 부운치, 첫 번째 부운치 말고 두 번째 부운치에서부터는 굉장히 길이 편해집니다. 바레봉까지 정말 길이 편해요. 바레봉 거의 뭐 직전 제외하고는 오르막도 굉장히 완만하고 아마 예전엔 임도로 쓰였던 구간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바레봉 올라가는 한 200~300m 조금 계단이 있고, 바레봉에서 이제 덕두산까지는 그냥 오르내림이 있는 능선입니다. 근데 좀 후반이어서 힘이 많이 빠져갖고 좀 쉽지 않고요. 덕두산에서 월평마을도 많이 힘이 빠진 상황에서 내리막이 꽤나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고, 특히나 이쪽이 낙엽이 굉장히 많고 정비가 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 밟고 제가 한 서너 번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스틱 쓰시는 분들은 스틱 같은 거 꼭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정표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 한 장씩 보여드리고 시작하면요, 여기가 만복대 탐방로입니다. 100m 정도 올라가면 이제 성삼재가 있고, 시작 고도가 한 1100 정도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만복대까지는 5.3km이고요 초반에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네, 밤이어서 보이는 것도 없고요. 네, 그냥 많이 가파르지 않고 거의 뭐 오르막에 오르내림이 좀 반복되는데, 와, 이날 진짜 별이 휴대폰으로 이 정도로 찍힐 정도였습니다. 북두칠성이 정말 선명하게 찍혔죠. 예, 한 500m 오면 당동곡에 돌아가게 되고요. 만복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조리대 길을 가게 되고요. 성삼지에서 1.5km 정도 오면은 고리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밤이어서 뭐 크게 볼 것은 없고요. 바로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산은 뭐 이런 길을 따라서 하산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가팔라 보이진 않죠. 네, 2km 지점 지나고, 여기가 진짜 별이 많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찍혀서. 와, 별 진짜 많은데. 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노고단은 보이겠네. 저 노고단이 아니고 노고단 샛별인 것 같죠? 반야봉입니다. 그리고 샛별만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배가 만복대일 거고. 만복대도 희미하게 보였었습니다. 너무 잘 보이고. 와, 은하수가 보이네요. 은하수가 보였어요, 진짜. 와, 은하수 보여. 여기 이렇게 은하수 보이네요. 이게 못 보여드리는 게 진짜 아쉽네요. 진짜 이날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별을 보면서 가게 됐고요. 가는 길은 뭐 지리산답게 이렇게 산죽이 많은, 조리대가 많은 길입니다. 전체적으로 만복대까지는 오르막인데 오르내림이 좀 반복되고요. 3.1km 온 지점, 예, 여기까지 저는 1시간 정도 걸렸네요. 만복대까지는 2km 남짓이 남았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샛별이라고 한 게 여기고요. 네, 제 처음엔 노고단인 줄 알았는데 반야봉이더라고요. 반야봉과 샛별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막을 오르게 되고 만복대가 1.3km 남은 지점부터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때부터 막 애가 닳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명이. 그래서 빨리 가야지. 그리고 지리산, 5월의 지리산은 제 새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원래 5월에 이른 아침에 새소리가 어느 산에 가도 좀 좋거든요. 근데 유난히 지리산 서북능선 새소리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에요. 작년 제 바레봉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새소리가 정말 많이 찍혔는데, 오늘 아마 영상 보시면은 새소리 정말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기 만복대가 보입니다. 만복대까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요. 여기 성삼지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서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여명이 정말 너무 밝습니다. 반야봉과 이 샛별이 너무 예뻐요. 샛별이고 하나는 뭘까요? 모르겠네요. 올라가는 길에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쪽 노고단 방향 새소리 너무 좋죠. 반야봉, 그리고 여명과 저기 떠있는 샛별이 너무 예쁩니다. 저 뒤에 천왕봉도 보이네요. 만복대 300m 남은 지점이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만복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만복대이고요. 여기까지 종주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2시간은 대부분 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정상부입니다. 여기 북쪽, 여기가 서북능선 북쪽이에요. 저 덕유스탄이랑 보이죠? 이쪽이 동쪽, 이쪽에 해서 해가 올라올 거고 저쪽에 천왕봉이 보입니다. 남쪽 노고단과 그리고 반야봉, 그리고 지리산 주능선이죠. 척대봉과 그리고 저기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고요. 해 뜨기 직전이네요. 예, 북쪽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해 뜨기 직전에 여명이 너무 붉게 타오르는 것 같은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저게 아마 가야산인 것 같아요. 합천 가야산. 그리고 여기가 덕유 능선이죠. 산 그림이 너무 멋있고요. 동틀역의 산 그림에가 참 매력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제가 오늘 가야 하는 서북 능선입니다. 이 봉우리들을 다 넘어서 저 뒤에 있는 발해봉까지 넘어서 이제 월평마을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게 아마 덕유산일 거예요. 이쪽이 아마 향적봉 쪽 같고 이쪽이 남덕유산 쪽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합천 가야산 같습니다. 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온 지리산 성삼지에서 넘어온 길이고요. 저 북쪽 산 그림에 너무 멋있죠. 여기가 발해봉이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서 이쪽 계속 다 넘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뒤에 넘어까지. 예, 해 뜨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네, 해 뜨기 직전에 천왕봉과 함께 찍어본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날 3도였는데 제가 반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좀 견딜만 했어요. 일출이 시작된 모습이고요. 해가 살짝 나온 모습, 그리고 완전히 나온 모습입니다. 네, 다 뜨고 나서의 모습이고요. 다 뜨고 난 직후에 천왕봉과 함께 찍어본 사진입니다. 직후의 풍경도 좀 보여드리면은 너무 좋죠. 제 인생에서 손에 들어갈 만한 어떤 일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한참을 있었습니다. 한 30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뜬 이후에 지리산 주능선이고요. 너무 좋네요. 사실 철쭉 보러 갔다가 일출이 너무 멋있어서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여기서 정말 행복했고요. 그렇게 한참을 사진 찍고 보다가 이제 일출이 끝나고 슬슬 출발을 합니다. 일출 사진 찍고 여기서 완복대 정령치까지 2km 완만한 내린길입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가게 되고요. 여기는 철쭉이 살짝 핀 곳이 있었어요.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고요. 경사는 완만해서 굉장히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햇볕이 이렇게 따사롭게 비치고 참 날은 너무 많고 지금 새소리 너무 좋고 그래서 참 걷기 좋은 길이었고요. 오른쪽으로 돌아보면은 이렇게 지리산 주능선과 태양이 맞이해주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도 너무 멋있는 풍경이 보이고요. 이 만복대 부근에 풍경이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진짜 어디를 봐도 너무너무 멋진 풍경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풍경이지만은 진짜 이거를 다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홀하죠 정말. 근데 해가 올라갈수록 좀 뿌얘졌어요. 새벽에는 굉장히 맑고 시야도 넓었는데 점점 뿌얘지더라고요. 여기가 만복대에서 이렇게 이 능선을 따라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 힘들 건 없고요. 정령치까지 2km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얼레집 곳이 꽤 많았는데 새벽녘이라서 아직 그 이파리들이 이렇게 피지 않았죠. 그래서 해 뜨면 이렇게 딱 펴지죠. 이렇게 2km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내려오시면은 정령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정령치고 화장실은 여기 이용하실 수 있고, 근데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아마 새벽에 종주 출발하신 분들은 보급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만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발해봉까지는 9.5km, 저는 여기까지 7.3km, 2시간 47분. 근데 여기 정령치도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지리산 주능선은 진짜 어디서 봐도 너무 멋있네요. 여기서 이제 고리봉까지 800m인데요. 이 부분에서 풍경이 서쪽으로도 풍경이 좀 좋은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800m 고리봉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 마애불상군이 있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네, 전 고리봉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오르막이 꾸준히 지속됩니다. 중간에 꽤 가파른 구간도 있고요. 만복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이 다 보입니다. 800m 한 20분 정도 올라오시면은 고리봉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고리봉 직전에 있는 조망터예요. 고리봉보다 여기 남쪽은 여기서가 더 잘 보여요. 예, 저기 남서쪽으로 여기 봉우리가 하나 보이는데 아마 백운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양 백운산인 것 같고요. 예, 조금 확대해 본 사진입니다. 네, 고리봉 정상에서 찍어본 사진이고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지리산 주능선이 또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지리산 서북능선 종주는 진짜 지리산 주능선은 정말 지겹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고리봉이고요. 그냥 고리봉 이정목일 뿐인데 지리산 주능선 덕분에 진짜 멋진 사진이 나왔죠. 저는 여기까지 3시간 8분, 정령치에서는 한 20분 정도 걸렸네요. 철쭉은 아직 꽃봉오리만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서북능선이 또 조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풍경 어쩔 거야 이거. 예, 이 능선을 넘어서 여기 바래봉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아, 바래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얼핏 보시면 여기 팔랑치가 보이는데 언뜻 붉은 기가 보이죠. 저희는 여기서 아침을 먹고 가고요. 아침 먹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세걸산까지가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한 오르막 내리막을 7, 8번 정도 반복하는데 그 경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또 중간중간 꽤나 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게 계속 넘어야 돼요. 지리산 치고는 꽤 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조심 다녀오셔야 되고요. 예, 고리봉에서 세걸산까지는 3km 정도 되는데 업다운이 심한 구간이고 험하여서 좀 속도가 잘 안 나는 구간이고요. 한 2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업다운이 끝없이 이어지고요. 전 중간에 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풍경은 뭐 지금까지 보여드린 풍경이랑 계속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네, 고리봉에서 내려온 거죠.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여기 정규 등산로가 아닙니다. 사람 다니는 흔적이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암벽 등반했어요. 여기 올라가는데 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객기로 올라가지 맙시다. 그냥 정규 등산로를 이용합시다. 다시 정규 등산로 만나서 끝없는 업다운을 반복을 합니다. 제가 새 소리는 많이 찍지만 새를 찍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새 보이시나요? 움직여 보이시죠? 제가 우는 소리입니다. 예, 얘가 우는 소리예요. 예, 조리떼가 죽었죠. 조리떼는 한 7, 8년에 한 번씩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10km 지점을 통과하고 있고 철쭉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정령치에서 2.8km, 세걸산까지 1km 정도 남은 지점이네요. 계속 끝없는 업다운을 반복합니다. 여기가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저는 부은치에서 바래동 생각하고서 굉장히 쉽겠거니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안전시설물을 잡고 가야 되는 구간도 있고 고리봉에서 한 3km,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오시면은 세걸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4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 세걸산에서 바라보는 서북능선의 모습이고요. 팔랑치에 철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바래봉이죠. 바래봉 능선을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직도 넘어야 될 고개들이 많이 보이죠. 팔이 엄청 많고요. 예, 오른쪽으로는 오늘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지만 지리산 천왕봉이 또 보이고요. 500m만 오시면 세동치이고요. 세동치는 보통은 안내산악회에서 바래봉 당일치기 하면은 전북 학생 수련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사람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세동치에서 부은치까지는 또 오르내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 그렇게 만만한 편은 아닌데 새소리 들으면서 뭐 이렇게 좀 걷기 좋습니다. 이전에 올 때에 비하면은 일단은 험한 구간이 별로 없어요. 풍경도 좀 좋은 구간이 종종 있고요. 네, 이렇게 오르내림을 또 한 서너 번 정도 해야 합니다. 그럼 부은치가 있는데 부은치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부은치는 부은마을에서 만나는 거고요. 이 다음 부은치는 산덕 임도로 빠지는 부은치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은치까지는 14km, 한 5시간 20분 정도 걸렸네요. 예, 세걸산에서 2.5km, 저는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봉우리를 가파르게 한번 오르고요. 여기 올라오시면 헬기장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철쭉이 시작됩니다. 저 앞에 팔랑치에 철쭉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팔랑치 가는 길도 이렇게 철쭉 통로를 걸어가게 됩니다. 예, 이 길을 따라서 걷게 되고요. 여기 팔랑치 철쭉 군락지와 여기 부은치 철쭉 군락지가 지리산 바래봉의 철쭉 중 가장 하이라이트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철쭉이 좀 시작이 됩니다. 철쭉 상태는 굉장히 좋죠. 꽃잎이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오늘 철쭉 산행을 올해 철쭉 산행 3번째인데 초암산 그리고 황매산 그리고 30% 바래봉이 3번째인데 철쭉 상태는 여기가 가장 좋았어요. 네, 여기가 2번째 부은치 산덕 임도로 빠지는 길이고요. 만약에 용산마을이나 아니면 팔랑마을에서 올라오시면은 여기까지는 한번 와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네, 산덕 임도 조금만 더 지나면은 여기가 등산로인데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볼 때는 바래봉에서 가장 멋진 얘는 색깔이 진짜 진하다. 가장 멋진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 만개했죠. 엄청 작네 얘는. 네, 조금 한 70% 근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작년에서도 작년도 여기 왔을 때 와 여기가 제일 예쁘다 생각했는데 올해도 그렇습니다. 이파리가 좀 작은데 색깔도 너무 진하고
그 보시면은 꽃잎의 상태도 굉장히 튼실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황매산이나 뭐 초암산 이런 데 비하면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바래봉에서는 가장 볼만한 것 같아요. 색깔 너무 예쁘죠? 보정 하나도 안 한 영상입니다. 네, 여기 진짜 현재 개화 상황이고 여기는 진짜 지금이 딱 절정입니다. 꽃잎 상태가 너무 보기 좋고요. 예, 여기서부터 팔랑치 가는 길은 철쭉 터널인데 이 양옆이 다 철쭉이거든요. 여기는 한 뭐 1-20% 정도밖에 안 펴갖고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꽤나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쭉잎 예쁘네요. 이런 철쭉 터널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좀 많이 안 폈고요. 저 앞에 팔랑치가 보이네요. 네, 이렇게 연한 색깔의 철쭉도 좀 있고요. 아직 하나도 안 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다 뒤를 돌아보면은 지금 걸어온 길이 보이는 건데 요쯤이 부은친 거죠. 이렇게 내려온 건데 계속 이봉우리를 다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죠. 계속 이거를 오르내림을 한 10대 번을 했으니까 조금 많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만 딱 올라가면은 이제 팔랑치가 펼쳐지는데 팔랑치의 모습입니다. 예, 팔랑치 너무 예쁘다. 너무 좋죠. 예, 바래봉이 황매산, 소백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철쭉 군락지라고 하는데 사실 황매산, 초암산, 일림산 요 남쪽에 있는 철쭉에 비하면은 그 군락지의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철쭉 나무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 철쭉 자체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다만 지리산 서북능선 상에 철쭉이 나 있어서 그 지리산 주능선과 함께 보는 철쭉의 맛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볼 땐 지리산 바래봉을 가신다고 하면은 요맘때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15.4, 5시간 48분 걸렸네요. 부은치에서 한 30분 정도 온 거죠. 네, 여기 철쭉과 그리고 지리산 천왕봉을 함께 찍어본 사진이고요. 너무 좋네. 바래봉이 조금 떨어진다고 했는데 다시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좋네요. 근데 파리가 진짜 많습니다. 왜 많은지 모르겠는데 파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좀 안 핀 부분도 있어서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는 꽤 예쁠 것 같아요. 전망대가 올라와야 되는데 한번 올라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좋아요. 예, 저 뒤에 지리산 어쩔 거야? 영상 너무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 사진을 줄인다고 줄였는데 24km 산행시간 10시간이니까 영상이 길어지는 거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처음에 지리산 바래봉 철쭉 봤을 때 팔랑마을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좀만 더 내려가면은 팔랑마을은 이쪽에서 올라오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를 안 올라가 본 거예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용산마을에서 올라오든 팔랑마을에서 올라오든 여기 팔랑치 전망대까지는 꼭 올라가 보셔야 합니다. 여기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요 위에 꼭 올라가 보셔야 합니다. 팔랑치고요. 철쭉 산행은 팔랑마을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래봉까지 1.5km 굉장히 편안한 길입니다. 아마 예전에 임도로 쓰였던 길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거의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고요. 심지어 자전거 타신 분도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전거 타는 분이 3분이 가시더라고요.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면 서북능선과 그리고 반야봉이 보이고요. 저 앞으로 지리산 바래봉 정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 가다 보면 또 하나의 철쭉 군락지가 있는데 팔랑치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예전엔 데크길이 설치돼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못 들어가게 해놨네요. 처음에 왔을 땐 이것도 좋았는데 제가 요즘 초암산, 일림산, 뭐 황매산 이런 좋은 진짜 큰 철쭉 군락지를 많이 봤더니 좀 감동이 덜해졌습니다. 근데 꽤 볼만합니다. 네, 이제 흰 꽃이 나오면은 이제 바래봉 삼거리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도 철쭉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래봉 삼거리예요. 여기 흰 꽃은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조금 덜 핀 것도 있고요. 근데 진짜 철쭉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바투코리아 분들이시더라고요. 먼저 인사해 주셔서 사진도 좀 찍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투코리아 분들도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계셔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팔랑체에서 40분 정도 걸어서 오시면은 바래봉 삼거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래봉 방향으로 600m를 가셔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뭐 임도를 좀 걷다가 침엽수림이 하나 있는데 이 침엽수림도 진짜 멋있죠. 정말 멋있는 침엽수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눈꽃이 피면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제가 바래봉 눈꽃을 아직 못 봐갖고 언젠가 꼭 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 곳입니다. 조금만 더 오시면은 계단이 나오고요. 여기는 철쭉 군락지간이 아니라 철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직은 개화 상태 이 정도인 것 같고, 이 데크 계단길에서 보는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현재 저희가 온 서북능선 길이고 왼쪽으로 주능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조망이 굉장히 좋은, 바래봉보다 여기가 조망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바래봉 정상이고요. 다시 만복대, 그리고 여기 고리봉, 세걸산이 아마 요쯤 되겠죠. 세걸산, 그리고 팔랑치 해서 온 겁니다. 지리산 천왕 보이고 파리대 보이는 게 너무 짜증납니다. 반야봉의 모습이고, 좀만 더 오면은 네, 이렇게 바래봉 정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정상까지 저는 6시간 38분 17.7km, 바래봉 삼거리에서 한 20분 좀 안되게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바래봉 풍경도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지리산 천왕봉 볼 수 있고요. 아유, 좋네요. 온 길이고, 아침에 비하면 조금 뿌연 게 보이시죠? 저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넘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여기서 월평마을까지 5km, 덕두산까지는 1.4km입니다. 바래봉만 넘어가면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한 10명도 못 만났어요. 좀 편한 길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는데 종주 후반부에서 조금 지치고요. 이렇게 1.4km 오시면 덕두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5분, 40분 정도 소요가 됐네요. 덕두봉도 꽤 풍경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지리산 천왕봉만 보이죠. 주능선은 많이는 안 보이고, 주능선도 좀 뭐 촛대봉 이런 게 좀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서북능선은 좀 안 보이고요. 갈수록 조망은 좀 안 좋아집니다. 이제 주변 마을도 좀 보이고 지리산입니다. 좀만 더 오시면은 삼거리가 나오게 되고요. 구인월이 월평 마을입니다. 구인월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길이 낙엽이 굉장히 많습니다. 꽤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다치진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낙엽이 너무 많아서 지금 5월인데도 이렇게 낙엽이 많으니까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요. 스틱 같은 거 있으시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쭉이 굉장히 많은데 뭐 거의 안 폈고요. 여기는 덕두산에서 구인월마까지 3.4km인데 중간중간 철쭉 보면서 내려가면 되고요. 이렇게 바래봉에서 3.4km, 그러니까 덕두산에서 한 2.2km 내려오시면은, 그러니까 바래봉에서 3.8km 내려오시면은 이정표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띠 끝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덕두산 정상에서 여기까지 한 2.2km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런 곳인데 이게 이정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제가 볼 때 아마 여기까지만 국공 영역인 것 같아요. 그 이정표가 없어서 좀 많이 놀랐는데, 이 길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는데 이쪽 왼쪽으로만 이렇게 산악회 띠지가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내려오는 길은 조금 많이 험하고 정비가 굉장히 안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등산로 사이로 풀이 많이 자라 있고요. 아마 국공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가 길이 맞나 싶었는데 맞더라고요. 근데 내려오는 길에 멋진 어떤 나무 세 그루가 있었어요. 바람이 부는데 좀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큰 나무가 바람에 흩날리면은 조금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조금만 더 내려오니까 뭐 공사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제 마운틴 란님 영상 보고 공부하고 갔는데 내려오면 뭐 차단기 있었던 것 같은데 차단기가 아니라 웬 갑자기 공사판이 나오고요. 요쯤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월평 마을 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공사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까 국공 이정표가 끝나는 곳에서 한 1km, 한 15분 정도 내려온 지점인 거고요. 여기 임도 만나서 마을 해안까지는 400m 밖에 안 되더라고요. 마을 사이로 쭉 가시다 보면 한 400m 정도, 한 5분, 10분 정도 오시면은 여기 이렇게 마을 해관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안내산악회 여기 끝나더라고요. 여기까지 한 23km, 8시간 34분 걸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GPS 끄고, 여기 뭐 평상 같은 거 있어서 좀 쉬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저는 시간이 12시 3분이잖아요. 집합 시간이 4시 반이었어요. 오후 4시 반. 4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인월까지 걸어갔는데 전통시장 옆에 있는 중국집 가서 짬뽕 곱빼기에 만두 하나 추가시켜서 먹고, 그리고 맥주 하나 사갖고 누워갖고 좀 쉬다가 그렇게 산에 마무리를 했는데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뭐 신발에 뭐 모래 들어간 거 보시고 이 때 탄 것 봐. 와, 뭐 이렇게 다 깜짝 놀랐어. 여러분 등산할 때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피부 완전 많이 상했고요. 후반부에 풀들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래갖고 허벅지도 많이 긁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등산복에 반바지가 안 나오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좀 쉬다가 버스 타고 그렇게 산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리산 서북능선 종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철쭉철에 맞춰서 가서 철쭉도 너무 멋있었고 그보다 더 멋진 일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서북능선 종주 하실 분들은 요맘때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굳이 서북능선 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복대나 혹은 발해봉 철쭉은 꽤나 볼만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 번씩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다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